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제는 10억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라 라는 주제입니다. 근데 왜 10억인 거죠? 10억이 돼야만이 결론적으로 패시브 인컴을 만들 수 있는 원룸 빌딩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5억이나 6억인 정도만으로도 살 수 있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의 레버리지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어쨌든 빚이 없이 은행의 레버리지도 없이 10억이 있으면 한 달에 패시브 인컴 다달이 나오는 수입이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나오죠. 예,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10억이 필요하다는 이제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럼 과연 10억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이제 로드맵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로드맵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자신을 분석하는 거죠. 자신의 크레딧 카드를 분석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1년 거를 쭉 분석해 보시면 불필요한 것들 아니면 이걸 내가 왜 샀지 하는 것들이 꽤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것들 특히 이제 습관적으로 사는 악성 크레딧 카드 습관 그거를 이제 분석해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한 뭐 30% 많게는 60%까지 크레딧 카드 빚을 절약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를 이제 안 사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결국은 크레딧 카드거든요. 왜냐면 크레딧 카드 이자가 되게 높죠. 그리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가장 회피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바로 크레딧 카드 빚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연계된 건데요. 일단 두 번째는 뭐냐면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자존감. 특히 이제 자존감이 없을 때 심리적으로 더 비싼 걸 사고 싶어 하고 남들 눈에 잘 보이려고 이제 뭐 루이비통이든지 뭐 샤넬이든지 아니면 뭐 자기 수준에서 벗어나는 그런 소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존감. 근데 실제로 이제 부자가 돼 보면 돈이 많아지면 또 그런 거는 눈에도 안 들어오고 사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자존감이 있으면 자신에 대한 신뢰감과 자신에 대한 자신감, 자존감이 있으면 남이 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워런 버핏이나 뭐 부자들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대부분 다 이런 비싼 것들, 사치품들 거의 안 씁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캐딜락인가 그거 벌써 15년째인가 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뭘 해봤자 비싼 차를 사봤자 그게 별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를 더 지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거죠. 소비가 많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는 자존감을 높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소비 행태가 바뀐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로 100불 넘어가는 옷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옷들 다 15불 다 할인할 때 가서 산 겁니다. 할인할 때 가서 다 대부분 삽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도 얼마 전에 샀을 때 원 바이 원 해가지고 할인할 때 가서 샀습니다. 다 100불이 안 되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 자존감이 있게 되면은 남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신경 안 쓰는 거죠. 남이 뭐 나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받아보든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자존감이 있을 경우.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 패턴 자체가 바뀌고 그렇게 되면 비싼 것들을 안 찾게 되죠. 왜냐면 별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소비 생활이 줄어들면 어떤 또 긍정적인 요소가 생기냐면 시간이 생깁니다. 자기한테 투자할 시간. 그리고 자기 멘토를 정했으면, 롤 모델을 정했으면 그거를 따라할 수 있는 시간, 공부할 시간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에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되면 부동산 지인들,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이제 어울리고 하는 습관이 계속 있으면 이제 계속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네가 샀으니까 내일은 내가 사고, 오늘은 여기 가봤으니까 오늘은 뭐 맛집이 저기 있대 가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게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끊게 되면 시간이 생기죠. 그럼 이제 부동산 가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전망이라든가 어떤 요즘 트렌드도 알게 되고, 특히 이제 뭐 급매물이 나온다든가 그렇게 됐으면 이제 그런 정보나 어떻게 되면은 그런 걸 살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인맥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부동산에서 이러이런 정보를 얻고, 그럼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시드머니를 딱 갖게 되면, 그 돈으로 투자 시기가 되면 그 인맥에 의해서 결국은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기회가 오고. 지난 시간에도 워런 버핏 때 말씀드렸지만, 투자금이 일단 생기면 쌀 때, 그러니까 내재 가치는 높은데 일시적으로 쌀 때, 그러니까 할인할 때, 경제가 갑자기 안 좋다 그래갖고 뚝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 삼성전자든 뭐 부동산이든 마찬가지죠. 내재 가치는 있는데 떨어졌을 경우에 그때 이제 라이트 타임이 되는 거죠. 그때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시드머니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런 날리지가 있고, 지식이나 그런 간접 경험들이 쌓인 게 결국 위험을 해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연관된 사이클로 들어갑니다. 선순환의 사이클. 그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죠. 10억을 만든 로드맵 중에서. 그래서 오늘부로 뭐 한 달에 카드 빚을 50% 줄이고, 그럼으로써 이제 저축 계획을 뭐 30% 늘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드맵이 내가 지금 20대라면 25세까지 얼마를 벌고, 30세까지 얼마를 모으고, 그 와중에 이제 지식이 축적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주식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니 뭐 적금을 붙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로드맵을 계속 이행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제 1억이 돼 있는 거죠. 1억이 돼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투자도 할 수 있고, 부동산에 투자도 할 수 있고, 그 돈이 이제 뭐 2억이 되고 3억이 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 여태까지 계속 공부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배가 시킬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오늘부터 이제 10억이라는 그런 목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0억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카드빚을 없애라. 예, 카드빚을 제로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1년치 카드 명세서를 다 분석해 보십시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이 어떻게 소비되었는지 그런 것부터 없애시고, 그 다음에 자존감을 가지시라는 거죠. 자존감을 가져야만이 소비 패턴 자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싼 거, 그 다음에 좋은 물건인데도 쌀 때 사는 그런 습관들이 생기고, 괜히 남 눈 때문에, 남의 시선 때문에 쓸데없는 과소비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로드맵이 쌓여지는 거죠. 한 달에 얼마를 저축하게 되고, 1년이면 어떻게 되고, 3년 후엔 얼마, 5년 후엔 얼마, 그리고 10년 후엔 얼마, 그렇게 모아지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